안녕하십니까. 어, 이 두 번째 얘기 나눔이 될 텐데, 저번 시간에 실비보험에 대해서 일반인이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오랜 투병 그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나눠봤고, 오늘은 병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나눌 것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어, 초반에 개요를 말씀드리고, 한번 주절주절 풀어보겠습니다. 병원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1, 2, 3차 병원, 비급여 급여 이런 문제. 그다음 과연 나는 어떻게 병원을 활용할 수 있느냐. 건강한 사람도 뜻하지 않게 병원을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제 경우는 20살에서 40살까지는 병원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감기가 한 번 걸린 적이 있긴 한데 병원을 가진 않았고, 어렸을 때는 병원 간 적이 있다고 해요. 이 뭐지 홍역 같은 거 앓고 아기 때 그렇게 했었지만은 잔병 치레 같은 거. 근데 그 이후에 없었지만 또 이렇게 큰 시련이 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어 잘게 이렇게 가야 될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랜덤하게 또 좀 중병이 와서 큰 질환이나 아니면 상해 이런 걸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보면은 건강수명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나이가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환갑 이후에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 암투병을 이제 극복하셨지만 그렇게 힘든 치료를 하셨고, 어머니도 유전적으로 이 당뇨가 있었는데 그 당뇨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잘못되면은 그거 늘 관리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병원 1, 2, 3차랑 급여 비급여까지 같이 묶어서 보냐면, 입체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1, 2, 3차는 아시겠지만 뭐 동네 의원이 있을 수 있고 대학병원 같은 데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면허 취득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차 병원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공부를 내.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조금 더 세분화된 공부를 내. 세분화된 공부가 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치료나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2차, 3차로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가 되면 교수죠, 교수. 그리고 이제 1차에는 보통 병원 원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급여 비급여는 뭐냐? 비급여 부분이 1차 병원, 재활의학과라든지 마취통증과, 성형외과 등등해서 비급여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마치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세트 메뉴처럼 제시가 많이 돼요. 2차, 3차로 갈수록 쓰이지 않는 요법들이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앞에 보험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것들의 실질적인 육체적인 효과나 심리적인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그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병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잖아요. 기본적으로 잘게 오는 병들 있잖아요. 감기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들은 충분히 1차에서 다 소화가 돼요. 그렇죠?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감기에 대한 완전 무결함 백신 같은 게 있어서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도 이 개명한 시기에도 못 잡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많은 종류의 질환 중에 일부를 우리가 많이 앓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데를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큰 상해나 큰 질환 혹은 나이가 들면서 참 애매한 어떤 질환들이 있어. 그런 게 문제인데,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병원에서 여러 가지
요법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접고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국민학교도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접고론 가서 완전히 아작이 나서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접고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일단 잘해야 돼요.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 2, 3차 다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산적 욕망에 대해서 늘 긍정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도 저는 비전문 유튜버지만 유튜브를 하시는 비전문 혹은 전문 유튜버 분들의 수익 창출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저도 그럴 거라고 했단 말이죠. 비전문이지만 나면은 좋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실제로 나한테 효과가 있으면서 실제 효과가 중요해요. 심리적인 것보다. 왜냐하면 애매한 병들이나 중병이나 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앓고 있는 신경계통이나 면역계통은 진단 나오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무작정 1차 병원에서 되게 자신 있게 해줘요. 자신 있게 막 약도 써주고 막 처방도 치료도 해주고 또 비급여 세트도 막 이렇게 제시해주고 심지어는 수술까지 막 해주려고 그래요. 저 어떤 적이 있냐면은 제가 디스토니아라는 병인데 어떤 다른 어떤 이유 그거 치료나 뭐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 받고 있고 뭘 좀 알아보려고 동네에 한번 가봤어요.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본인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의사거든요.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근데 딱 세트 메뉴를 제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둘이 얘기를 해보는데 이 공부 많이 한 양반이 나한테 논리로 밀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치료해야 증상이 난다고 생각하죠. 증상을 완화시키면은 원인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 사람도 이제 최소한 학부 과정에서 디스토니아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분뿐 아니라 제가 다른 2차 병원 정도에서도 다른 과 의사 선생님한테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배운 지 오래됐지. 그리고 그 전공을 하지 않은 이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계나 면역계 그리고 나이 들어서 어딘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게 아픈 경우에 2차, 3차 가능하면 전 3차를 추천을 해요. 3차를 가서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냥 빠르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질환 중에서 바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또 저처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 그러면 관리를 받아야죠. 근데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 같은 유명한 3차 병원에 같은 신경과 의사가 내 병을 진단을 못했어요. 그 오진으로 제가 1년을 헛수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진단의 최고라고 하는 그 병원 있죠. 제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병원. 거기에서 오진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신경과 의사인데 다른 신경과 의사분한테 진단을 받았어요. 자, 이제 요약할게요. 병원은 1, 2, 3차가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앓는 그런 것들은 다 1차에서 해결돼요. 다만 그게 조금 이제 몸이 아픈 그 수위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우리가 1차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들 거기에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위안이 되고 거기를 많이 찾게 된단 말이에요. 비급여도 어떻게든 그 세트 메뉴로 파는 게 다 실비보험까지 받을 수 있게 짜거든요. 그렇게 잘 짜요. 근데 그때 내 몸 낫는 게 문제잖아. 그러면 그 수위가 조금 올라간다. 이 내 어떤 아픔, 질환 이거의 수위가 올라간다. 그럴 때는 2차,
3차 이렇게 진행해서 가야 돼요. 3차로 가도 진짜 전문가를 찾아야만 대처가 되는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소수가 랜덤으로 앓고 있는 병들이.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밀 진단을 통해서 아주 쉽게 잡아내서 그거에 해당되는 효과적인 대처를 거의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동네에서 계속 그 무슨 의학과 의원 뭐 이런데 1차 병원급 이런 곳에서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이걸 남기는 거예요.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3차 2차도 괜찮고 3차 2차나 3차에는 교수님들이란 말이죠. 해서 받은 다음에 정확하게 그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게 잡히거나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시작해야지. 만약에 좀 중병이고 어려운 질병이면은 제대로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병원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며 그 활용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